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구명리 60간지 일주론에서 오늘은 이순에 해당이 되는 갑술일주. 그래서 일수는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일주가 이렇게 해서 10개의 일주가 일순이라 하고, 이순의 시작은 간목부터 지지, 유금까지가 일순이었고, 술해가 두 글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공망이 되었고, 그 공망되었던 그 술토가 이제야 간목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순의 첫 주자이다. 이 부분은 사주를 보고 감명을 할 때 1순부터 6순까지 있는 상태에서 사주를 보기만 하면은 이것은 몇 순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며 거기에 관련된 신살들을 모두 알게 된다. 즉 간목은 이게 평두살이고 밑에 이 간목의 이 부분은 현침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평두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술토는 과살이다. 창과살이며 또한 이 술토는 간목의 재물창고이다. 그래서 재고창고가 되는데 화기 병화의 창고이고 무토의 인묘지이고 을목의 인묘지이다. 그러면은 을목과 병화, 무토가 인묘를 시키는 술토이기 때문에 이 술토는 재물창고로서 사주격이 좋으면은 대부귀를 이루게 한다는 재물창고, 재고귀인이 되고, 이 사주가 흉했을 때는 신불자로 전락하는 그 과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술토는 또한 편재이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간목이 술토를 깔고 앉게 되어서 기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평관정관, 편인정인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술토는 편재에 해당이 되고, 이 술토에는 술토 본기는 무토이고 술 중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고 신금이 암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술 중에서 정화상관이 이 간목의 정관인 신금을 상관, 견관을 하고 있다. 이 술토 지장간 내부에서이지만 상관, 경관에 암시가 있는데 이 신금은 이 간목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무토는 처이다. 이 무토처의 정화는 어머니다. 그러면은 나의 처성이 내 자식을 친정 어머니한테 맡겼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자식 신상 이변수가 발생할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한 이 신금은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이다. 이 남편은 이 신금의 어머니는 무토이고 또한 이 신금의 직업은 정화이다. 이 간목이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 정화가 내 남편을 상관경관한다는 의미가 있다. 조토 생금불가로 신금을 생하지도 못하면서 얻어먹지도 못하는 이 상태를 신금이 이 무토는 정인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만 정인이지 정인에서 제대로 얻어먹는 것도 없고 정화로부터 상관경관이 되어서 이 신금이 형질변경으로 깨어지는 과정이 갖다 되기 때문에 이 여자의 경우 또는 남자의 경우도 직업 구설, 관제 구설, 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직업의 구설을 당할 것을 상징한다. 또한 여자 사주일지라도 신금 남편이 이 간목 여자의 아랫사람들로부터 내 아랫사람들이 내 자식이 또는 아랫사람이 신금을 상관, 경관하는 형태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갑술일주의 큰 장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이게 필자의 오래전 기억이라서 그런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들을 다들 확인들을 안 해가지고 가수 이미자 씨. 요즘 사람들은 요즘 20대 이러한 사람은 이미자다 그러면 이걸 잘 모를 텐데 아마 나이가 지금 현재 50,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미자다 그러면 오 대번에 정말 목소리가 좋고 진짜 그 수정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청아한 목소리의 소유자 이미자. 그 이미자가 아마 갑술이를 주였을 것이다. 그리고 특징이 갑술일주는 목소리가 상당히 좋은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신금도 그렇고 무토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사주격이 좋았을 때 이 신금 보석을 이 정화 아름다운 조명 등이 켜진 이러한 상태 속에서 보석의 자태를 마음껏 드러내는 것과 같아서 또는 이 신금이 마이크의 물상이다 그래요. 이 신금 자체가 설입자, 들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마이크의 물상이다. 마이크의 물상이고 여기에 유금은 무대의 물상이다 그래요. 무대 위에 신금이 뱅글뱅글뱅글 마이크 잡고 돌면서 돌고 이 정화 조명 등이 켜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신금이 연예인, 성우 또는 목소리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정말 목소리가 좋더라. 아마 그 송도 스님과 여자 그 저기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도 술토를 활용을 했고 나훈아도 남진이도 그리고 모든 연예인들 중에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들은 전부 다 술토가 있다. 이 술토가 왜 그러냐면 음성, 목소리다. 그래서 음성과 목소리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은 특징이 있는데 술토는 개의 상징이다. 이 개는 금기에서 왔기 때문에 금 기운이 상당히 강해서 이 개가 컹컹컹 지서대면 금귀에 쇳소리가 울리는 것과 같이 아주 멀리 멀리 퍼져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 개를 몇 마리 키우게 되면 그 주위에 뱀이 없다가 그래요. 그 이유는 이 뱀이 개가 콩콩콩 짖는 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귀가 먹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술 귀문살의 피해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또한 통변에서 설명이 되는 그러한 글자이고 어찌 되었건 술토는 남자라면 목소리가 중후하고 여자라면 목소리가 이미자 목소리처럼 상당히 정말 좋다고 그래요. 뭐 요즘에는 가수들도 많고 등등등 하지만 목소리 정말 아름답고 좋다고 느낄 만한 가수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목소리가 술토를 가진 사람, 일지 술토인 사람, 목소리가 좋다. 이 간목의 천을기는 축토와
미토가 천을기인이 되는데 자칫 충미가 있게 되면, 둘 중에 한 글자가 있게 되면 자칫 재다, 신약, 재난, 풍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지, 술토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 무토나 기토 역시 둘 중에 한 글자만 있어라. 두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 진술충미 자체 내에서도 술토 한 글자만 있어라. 그러면 상당히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술, 미는 여기에서 축, 술, 형파살이 되고, 미토 역시 형파살이 되고, 그래서 이 재성의 부흥충 삼형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기토나 무토가 한 글자 투출이 되었고 진술충미가 있는 그러한 사주라면 무토나 기토 이 부분에 해당 육친이 싹수가 진짜 찾아볼 수가 없겠죠. 게다 신약은 부옥비인. 그래서 부잣집 거렁댕이다. 부잣집 마당새. 부잣집 청소하고 마당 쓰는 사람, 문 열고 닫고 하는 사람. 이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술토 한 글자만 있어라. 그리고 진술충미 이 중에서 또 다른 술토도 없애야 된다. 재물창고가 과하면 한국은행 지하실의 금고에 수많은 동전과 그러한 부분들을 이 간목한테 월급을 주는데 이 월급을 지폐로 한 장 딱 끊어서 뭐 100만 원이 되었건 얼마가 되었건 한 장짜리를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죄다 신약이 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이 동전으로 한 보따리를 100만 원을 만들어서 이거 당신 월급이니까 이거 짊어지고 가세요. 이러한 식이다. 그래서 이 재성과 이 간목과는 비례해서 재성이 5톤이라면 간목도 5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이 재물이 내 것이 된다. 또한 재성이 5톤인데 이 간목이 10톤이 되어버리면 이때는 재난풍파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다. 그리고 살짝 적은 것은 부족한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오히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죄다 신약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갑술, 이순이기 때문에 이 신금과 유금이 공망이다. 그래서 이 간목은 남자라면 나의 자식들이 공망주에 해당이 되고 또는 내 아버지가 재성이다. 재성인데 내 아버지의 인생 무대가 공망이 되어버린다. 또는 여자라면 이 신유 공망이 되어서 공망지 방위에 내 남편이 경금이 되었던 신금이 되었건 공망지에 있는 형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술토는 공망지 방위가 갑술 일주에 이 술토는 공망지 방위가 바로 이 유금과 신금이 공망지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았다면 이 방향 또는 여기 원주에서 살았다면 이 방향이 되겠죠. 이 공망지 방향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공망지 방향을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이 공망지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갑술일주 여자였었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서천, 뭐 보령 이쪽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는 당신하고는 맞지 않는 방이고 당신의 공망지 방이니까 당신은 이 방향으로 가면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별 소득이 없으니까 가지 마시고 회사에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대체로 중요한 글자들은 다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한 이 글 속에 필자가 다 생각나지 못해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써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또한 설명을 하고 필자가 또한 이렇게 읽는 것은 아마 이 일주론 비결이 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요. 책을 출판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때를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교정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읽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교정 볼 것이 찾아지는데 그냥 혼자서 바삐 읽다가는 교정 볼 것이 지나가 버리더라. 눈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나가더라 그래요. 갑술 일주의 술토는 간목의 편제로서 을목, 병화, 무토의 묘고이다. 간목일간의 식상 묘고이고 부성인묘이며 처성인묘이다. 이 묘고를 좋은 쪽으로 본다면 재물창고로 재고 귀인이라 하며 또는 여자창고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흉암과 기람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차고 넘치는 부를 선물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일생 힘들여 고생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기도 하다. 이 재물창고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게 되는데 일지, 술토 외의 다른 진술 충미는 없어야 하며 무토나 기토 중에서 한 글자만 추출하는 것이 좋다. 재물창고가 희신이 되기 위해서는 겨울생으로 병화나 정화가 한 글자 있고 유력해야 하며 임목이나 묘목이 반드시 한 글자 있어서 일간에 로광지 한 글자가 있고 그 다음 을목 투출은 없어야 하며 식상을 노식하는 임수나 계수 투출은 없는 것이 더욱더 좋다. 해월이나 자월생이라면 훌륭한 제국인으로 시신이 된다. 그러나 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 비겁이 과다하거나 수기가 과다하거나 또는 여름생으로 사오미 방국을 이루거나 인호술 화국을 이루거나 이렇게 되었다면 일생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 쉽다. 특히 진술중미 지지가 과다하고 무기토가 혼잡하다면 여명은 자식의 신상 이변수로 불구가 되거나 흉사단명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여명의 자식, 여명이라면 자식 신상 이변수가 있어서 불구자가 되거나 흉사단명할 수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라면 내 처가 묘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의 신상 이변수 염려가 있게 된다. 그리고 여명의 경우에서는 산부인과 질환과 유장 질환으로 일생병고에 시달리며 가난함을 면하기 어렵고 남명은 아버지와 아내의 흉사 단명이 염려되고 수고는 많지만 거두어들일 수학이 공허한 인생이 된다. 또한 갑술 일주는 신유가 공망이 되는데 처성의 인생 무대와 성 능력이 공망이니 비겁에 대한 대항 능력이 공망으로 없는 것과 같아서 자칫 일사무성이 되는 처자가 될 염려가 있다. 여명 또한 아버지의 인생 무대가 공망이므로 무능력한 아버지가 되기 쉽고 또한 남편이 공망이므로 없는 것과 같다. 비록 자수성가로 가업을 일으켜 자식과는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남편이 공망이므로 그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우기 어렵고 직업 또한 양호하기 어렵다.
사주가 양호하다면 일지제국인으로 재물복을 타고났으나 여름생이거나 진술충리월에 태어나 죄다 신약이 된다면 파란풍파를 겪게 되는 부옥빈으로 남명의 경우 공처가가 되며 여명의 경우는 불량한 시어머니를 만나는 인연으로 시가 식구들로 인해서 평온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다. 명식이 양호하다면 잘 벌고 잘 쓰는 기분파로 타인의 비유 맞추는 것에 능해서 매우 길하다. 그리고 재물복이 항상 따르며 여명은 목소리가 청량하고 남명은 굵직한 목소리로 듣기가 좋아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모양처를 만난다는 암시가 있게 된다. 책임감이 투철하여 한 번 약속한 일은 꼭 지키려 애쓰며 온화하고 차분하며 조용한 성격으로 타인과의 마찰을 싫어하고 평안함을 즐긴다. 독립심이 강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 처리하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도 있게 되는데 될 수 있는 한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약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설명을 다 했고 그 설명들, 그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글로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하시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공부하시는 본인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복잡하게 말들만 많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필자는 걱정이 된다 그래요. 하여간 갑술일주는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며 바른 말을 잘해서 주변의 오해를 사기도 하며 자칫 허무맹랑한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으며 남편 덕과 처덕을 기대 이상으로 크게 원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즉, 이 부분은 모든 일지에서 재물 창고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자라면 처덕을 원하고 여자라면 남편 덕을 지나치게 원하면서 그 자기 배성에 대한 기대가 커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크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갑술일주는 멋있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어서 부친 선망하고 못 치는 죄가 하여 타가 양육이 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 인연이 약한 것을 뜻하며 타국에 입양되거나 고아일 수도 있고 혹은 생모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 수도 있다. 갑술일주는 대체로 성격이 호방하고 의욕적인 기질이 있으며 인격이 원만하고 원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명은 가정살림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재물창고가 귀신이라면 남녀 부부 공방살로 작용하여 견우직녀와 같아서 직장 관계나 어떠한 일로서 주말 부부로 멀리 떨어져서 근심하며 살아간다. 여자는 고집이 세서 남편을 억압하고 살아가며 타인의 조언을 거부하며 저지르고 보는 성격으로 흉사당하는 수도 있다. 또한 농사 일은 수확이 적고 불길하며 동업은 실패한다. 그리고 개를 키우면 대흉하여 망신을 당하고 큰 손재수가 될 수 있는데 대체로 농업이나 축산업 일은 안 하는 것이기라다. 왜냐하면 이 술토는 화학이 창고로서 공업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토가 희신이라면 가축을 키우는 것도 무난하다. 그리고 개를 키우는 것도 무난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명은 일지술토가 귀신이라면 남자를 무시하는 버릇이 있고 남명은 임금 앞에 내시 모양 꼼짝 못하고 여자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른다.
재물의 크기를 판단할 때 재성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일지라도 일간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차는 5톤 차인데 이 5톤 차에 재물을 10톤을 적재를 했다. 뭘 재물이 꼭 아닐지라도. 그러면은 이 배를 더 실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이 경우 항상 불안초조하다. 언제 경찰을 만나고 과적검문소를 만나서 수많은 벌금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5톤 차는 5톤을 실으라는 것인데 이 다리를 또는 도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법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0톤 재물을 실었기 때문이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1단을 놓고 그냥 빌빌빌빌빌해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엄청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민폐를 끼친다. 왜냐하면 5톤 차가 5톤을 실었다면 뭐 50km의 속도 정도로 쭉 하니 올라가는데 10톤을 실었기 때문에 50km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한 10km로 1단을 놓고 빌빌가니 뒤에 차는 뒤에서 줄줄줄줄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앞에 이거한테 개쌍새끼 이러한 식으로 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욕이 무슨 뱉다고 뱃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귀를 뚫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경질 나는 파장이 전부 다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게 파장의 법칙이다. 그래서 언덕을 다 올라간 것은 올라갔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내리막이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뚝 이렇게 해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 내리막길이. 그런데 내리막길을 가다 보니 이것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 띄었다 밟았다 띄었다 하면서 브레이크가 다 닳아버린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한순간에 추락해서 무게로 전이해버릴 수가 있다. 또는 그 어떤 데를 부딪혀갖고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죄다 신약의 특성이다. 그래서 돈 벌기는 엄청나게 어렵게 돈을 갖다가 버는데 그냥 20년, 30년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을 벌었다. 그런데 이제는 벌어놓은 2억 이거 가지고 내 장사를 한번 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돈 버는 과정이 이렇게 산길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게 올라갔는데 자기 장사할 역량,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가게를 딱 내고 이 돈을 투자하고 딱 했다. 하자마자 이 사람은 망하는 기분이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20년 걸려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망하는 것은 1년, 2년 과정 속에 이 모든 돈 다 까먹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제다 신약의 피해로서 이 산길을 애를 든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다 신약사주에 아주 정말 쉽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찌할지 모르겠다 그래요. 하여간 그러므로 일간이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재물이 5톤의 무게라면 일간 또한 그 재물을 적재할 수 있는 5톤 차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물의 크기는 월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가령 간여지도 월주이고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대부를 논하게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갑술일주이기 때문에
또는 갑술일주가 아닌 그냥 갑목일간이었었다. 그러면 무진으로 여기에서는 왔거나 또는 무술로 여기에서는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 무지는 수기창고이기 때문에 재물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이 무술은 화기창고이고 토기창고이다. 그러기 때문에 무지는 5억이라면 무술은 최하 20억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배다. 같은 진토와 술토의 이 차이가. 그리고 이 무술로 왔을 때 이때가 재물창고가 차고 넘치는 이 상태가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든 특징들이 있다. 경금이나 신금일간에 미토가 있었다. 근데 미토가 재물창고이다. 신미는 재물창고, 재고자. 이것이 되지만 경금은 재물창고는 아니고 천을귀인이 되는데 어찌 되었건 미토는 재물창고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미로 왔다고 그래서 돈 재물이 목기 재물이 많게 될 것이냐? 아니다 그래요. 이것은 또 적당하게 있는 상태이지 엄청난 많은 그 부분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토는 모래다. 모래 사막을 상징한다. 자, 모래 사막에서 모래 한 주먹을 손에다 쥐어봐라. 쥐면은 언제 손에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줄줄줄줄줄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미토다. 이처럼 이 재물이 갖다 줄줄줄줄줄 마포바지 방구 끼듯이 방구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 바로 이러한 각기 글자들 말에 특징들이 있다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재물창고가 어떠한 재물창고인지 이 부분을 알게 된다. 갑술일주는 대체로 타양에서 출세하는 일이 많은데 식상이 있으면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강해지지만 비견이 있으면 약해진다. 남명은 풍류심이 있어서 첩을 두거나 연한을 당하기 쉬우며 여명은 아버지와 시어머니로 인해서 고생하는 수가 많다. 정제가 순수하게 나의 노력으로 취하는 재물이라면 편제는 일확천금의 투기적인 재물로 합법적인 재물을 포함하여 편법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취득하는 재물로서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물의 이동이 많은 유통업을 비롯한 장사로 얻는 재물에 해당하는데 어느 날 복권에 맞는다거나 사놓은 땅이 크게 오른다거나 증권을 하여 큰 부를 이룬다거나 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물상이므로 유통의 흐름을 상징한다. 갑술 일주의 재물창고가 희신이라면 매사 민첩하고 기교가 있으면서 빈틈이 없는 확실한 성격으로 무역업이나 금융사업, 대중유통업 등이 길하여 재정계통에 일하는 이들이 많으며 외교관 등의 직업도 길하다. 그러나 이때 식상이 없다면 일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의 강제성과 무리수까지도 동원하는 결단성과 독재 성향이 강하여 강제적으로 득하는 재물이고 식상이 있다면 순리적으로 득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식상이 있는 명식은 순리적인 일을 하지만 무식상일 때는 재물 그릇이 작으며 일머리를 모르고 득제하려는 욕심만 앞설 뿐 득제하는 요령을 모르는 편에 해당한다. 술토가 희신이고 식상생 편제가 이루어져 있다면 대체로 치밀한 성격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도 있지만 항상 자신감으로 재물을 득제하기 위해서 무섭게 집중하며 일을 결행할 때는 침착하고 대담성이 돋보인다. 즉 편제와 정제의 차이는 이러한 호수나 저수지에서 이 정제는 낚시를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것을 물고기를 잡는다면
이 편제는 그렇지가 않다. 아주 뛰어난 두뇌 회전이 있어서 낚시를 하지 않고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이 물고기가 밥 먹는 시간을 알아서 그때 여기에다가 떡밥을 계속 풀어준다. 한 일주일 풀어주면 여기에 모든 고기들이 이때는 떡밥 풀어주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의심도 없이 전부 다 모여든다. 그때 투망 하나 들고 와서 확 풀어서 투망을 한꺼번에 쫙 잡아버린다. 이 정제가 1년에 걸쳐서 잡는 물고기를 이 사람은 일주일 만에 싹 잡아버린다. 이것이 편제의 성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제와 편제는 이만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정제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정제를 취득해서 벌어놓은 돈을 10년간을 먹고 쓰고 10년간을 산다면 이 편제는 10년이 아닌 1년에 쫙 까먹어버린다. 돈을 까먹는다면. 바로 이러한 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가 편제의 재물창고이다 보니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질이 강해서 작은 재물에는 신경을 안 쓰기에 자기 사업으로 치부하려 드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무와 풍류를 좋아하는데 술토가 여자 창고이다. 그래서 가무와 풍류를 좋아하는 풍류 대신줄에 간목이 앉고 보니 자칫 잘못해서 여자로 인해서 체난 풍파 아주 큰 손재를 당할 수도 있다. 희신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요상한 것을 즐기기 좋아하는 자유주의자로 개방적이며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성격으로 언어가 낙천적이며 과장되고 사기꾼의 술수도 강하고 사기꾼의 말도 잘하고 이것이 재물창고에 앉은 청간들의 성격이다. 그래서 경솔한 면도 있으며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성도 있다. 그러나 신약으로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면 독약과 같은 작용을 하여 패망하게 하는 성분으로 일간을 유혹하여 사망의 늪지에 빠뜨리곤 한다. 대체로 사기성의 화술이 좋고 허풍과 큰 소리도 잘 치는 스타일로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사골세를 사는 외아내빈이 되게 하는 성분이다. 그 집은 사골세를 살면서 벤츠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 봤다고 그래요, 필자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편제격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외하 내빈이다.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좀 그렇다 그래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고기인 일주는 일지가 재물창고이다. 그러므로 재물 욕심이 일반 사람보다도 더욱더 많아서 더 큰 노력을 하여 부자가 된다는 기신으로 분류하는데, 사주격이 길하고 이 재물창고가 희신이라면 상당히 근면 성실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일반 사람보다 잠을 더 안 잔다. 일반 사람이 8시간을 잠을 잔다면 이 편제격이나 일지 편제 재물창고에 깔고 앉은 사람은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남이 잠잘 시간도 아끼면서 자기는 일을 해버린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귀신이라면 태만해진다. 오히려 어떻게 한 건을 해서, 한탕을 해서 큰 돈을 벌까 이 부분만 신경을 쓰지 오히려 일을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신인과 귀신인가를 꼭 판단을 해야 된다. 일지가 재물창고라고 해서 모두 부귀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명식이 양호하다면 사교계의 왕자로서 처세와 교제를 잘하며 여자 창고이기 때문에 사교계의 왕자다. 수많은 여자들이 상대하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바람꾼이다 그래요. 이게 실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미남 미녀인데 색정이 강해서 이성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뛰어난 재간꾼으로
자수성가해야 할 운명으로 남명은 연한의 우려도 있는데 자유분방해서 한 곳에 몰입하기 어렵고 번뇌도 심하다. 의욕이 넘치지만 성격이 과격해서 장애가 뒤따르는 일도 많다. 그 언젠가 뉴스에 그 부분이 있죠. 그 남자가 하도 맞선을 그 결혼 중매업소에서 아주 몇 수십 명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어떠한 여자를 맞선 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연히 맞선 장소에 나가서 보니 어디서 본 듯 했는데 맞선 반지는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은 맞선을 많이 보고 그래서 식당이니 커피점이니 무슨 술집이니 그 코스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딱딱딱 정해져 있는 데를 가니까 나중에 그 여자가 정해진 코스 그대로 가시는군요. 그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러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해가지고 나왔던 여자였더라. 바로 이러한 것처럼 일지 재물창고에 깔고 앉은 이 남자들이 이러한 성향도 있다 그래요. 그것은 모두 필자가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여자한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여자가 재물창고에 깔고 앉으면 또한 남자를 만날 때 그 남자한테 거는 기대가 또한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간목의 기운은 풍부한 감정으로 낭만을 즐기는 성품으로 나타나 처음에는 타인들의 호의적이지만 나중에는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미움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작게 써 있지만 미움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또한 의타심도 있으며 타인에게 베풀고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구두쇠로 생가와 인연이 좋고 양자로 가는 수가 있으며 사교적이지만 색정 때문에 실패하는 일도 많다. 또한 남녀 모두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꿈꾸기에 도박에 빠져들어 일생을 허망하게 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도박에 빠진다면 카지노장 이런 데도 되겠죠. 그래서 카지노 또는 그 말 타는 거 있죠. 마권, 뭐 경마, 이러한 쪽에 불로소득의 일확천금 그리고 또한 지능권도 되겠죠. 이러한 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갑술 일주는 보증을 서거나 돈놀이를 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갑술 일주나 내지는 이 부분이 돈놀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요. 이렇게 필자가 봤을 때. 이 재물창고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그래서 황홀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실패가 따르는데 주관을 뚜렷이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면 일지 제고기운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의로운 용기는 좋은데 지나친 면이 있고 이해심과 사려심도 깊지만 반벙거리는 기질 때문에 재난을 당할 수가 있다. 또한 말 속에 가시가 섞여 있어서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싸가지 없을 때는 상당히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결점을 고치고 근검 전략하며 살아간다면 말년이 아름답다. 갑술일주는 자신이 앉은 자리 술토에서 통분을 못함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요. 모든 그 천간들에 해당이 된다. 술토에서 통분을 못함으로 인수와 비급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능력 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도움을 얻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그 타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많은 베품을 해야만이 내가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월지나 년지나 시지나에서 비경겁적의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냉정하게 남의 도움을 얻는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뜻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갑술 일주의 물상은 싹을 틔우기 위해서 껍질을 터뜨리는 모습이며 하늘의 진리를 펴는 기운을 머금고 있다.
있고, 술토는 정화, 무토, 신금이 암장되어 있으며 화토의 묘고로서 교를 대비하는 기질이며 동시에 만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살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금수 관인이 강하다면 심장 수술과 같은 큰 사고를 입을 수 있으며 월지나 시기에서 진토를 만나면 음란해지고 수기의 창고와 화기의 창고가 싸우는 형상으로 팔자가 불길하게 된다. 또한 명식에 미토가 있고 축토가 있다면 생란으로 인한 생식기 질병과 작은 근종이 올 수 있으며 학문으로 성공하지 못하며 또는 학교를 다녀도 중단하기 쉽고 가방끈이 짧은 기술 성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자궁암의 염려도 있고 또한 위장이 건조해서 큰 병을 앓을 수 있으며 당뇨를 앓을 수도 있고 고부간의 미운정보다 미운정이 많아서 50대 반드시 이별 수도 있는 염려가 많고 자식과 멀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갑술일주는 목소리가 그윽하고 듣기에 매우 좋아서 가수나 성우가 되거나 예술성이 발달하거나 컴퓨터 관련 정보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종교성이 강하고 신심이 깊음을 암시한다. 그런가 하면 관제구설이 많은데 이것은 술중정화 상관이 신금정관을 파악하면서 오는 관액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여명은 남편 신상 이변수와 남명은 자식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또는 재난풍파 구설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갑술일주는 이익이 된다면 불의와도 타협할 수 있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타인을 원망하는 행동이나 말을 주의해서 해야 한다. 내가 상대를 원망하는 말이 화살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올 염려가 항상 있다고 그래요. 이 갑술일주는. 실토는 화학이 묘고이며 철라살이 되어 철장에 갇힌 개의 형상으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손재수와 구설에 재물을 탕진하고 관제, 시비구설이 되므로 활인업이나 관직에 몸담으면 횡액이나 관제를 면하게 되니 길하다. 그리고 갑술일주는 의학계에 인연이 많다.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갑술일주는 복산, 고목의 물상으로 지도자의 상인이 이해 능력이 뛰어나고 일확천금의 운기가 감돌지만 외롭고 고독함은 어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산, 고목이기 때문에 태산에 큰 나무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고 고독함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정화가 암장되어서 별빛이 반짝이는 독상고목이다. 그래서 더더욱 외롭다. 폭탄으로 일을 처리하다가는 폐지하는 경우가 갑술일주에게는 많으니 여러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수양이 필요하다. 성실하고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성격으로 길하지만 남녀 배우자궁인 술토가 식상제 인묘로 형충살이 들면 배우자가 신병이 들거나 신상, 이변수를 논할 수 있으며 여명 또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단명의 흉사, 단명의 생사, 이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식이 양호하고 술토가 시신이라면 사업을 크게 벌려서 비범한 성취를 보기도 하며 실패할 때는 야반도주를 하기도 한다. 술토는 무가살이며 현침살이 되는데 이미 처음 서두에 시작을 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무가살과 현침살이 시신작용이라면 의학업, 군인양복점 등 의료 제조업, 침술 이것으로 성공하고 미용의 솜씨를 발휘하며 종교에 심취하는 철을 만나기도 하는데 귀신이라면 몸을 잘 다치고 심하면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고 혹은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리고 갑술일주는 장모봉양일주에도 해당하는데
신유공망의 조토로 형성되고 생금 불가에 해당한다면 자식이나 남편의 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인 또한 큰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 그리고 여명의 갑술일주는 남자를 우습게 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갑술일주가 남자를 고르고 또 고를라서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남자의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눈이 높아서 남자들을 그렇게 고른다 그래요. 이것은 술 중 신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술토에 있는 그 신금 남편에 돈 많은 남편, 미남인 남편, 잘난 남편, 이것을 고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르더라 그래요. 어찌되었건 여자 갑술일주는 여장부의 기상으로 이성을 보는 눈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의 남편은 기대 이하로 무능하기 쉽다. 특히 여명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팔자이므로 혼전에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 하며 혼전득자하는 사람이 많다. 갑오일주와 갑술일주는 허풍이 심한 경향이 많은데, 비록 수단이 능하고 타인에게 호감을 주지만 갑오일주와 갑술일주는 사기꾼 성분이 상당히 많다.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그것이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여명은 여장부의 기질이지만 남편 덕을 보기는 어렵고 남편에게 잘하기도 하면서 무시하기도 하는 복잡한 성향으로 가정살림보다는 사회생활이 더욱 유리하다. 그 남편은 종교에 심취하거나 의학업, 활인업, 종교업 등을 하는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살공망에 조토생금 불가이며 식상제가 묘고이므로 남편과 직업, 그리고 자식 문제로 일생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일주가 갑술 일주로 사주격이 좀 부족한 일주는 걱정이 많다. 그래서 갑술 일주의 건강은 유산, 낙태 등의 산액이 있게 되고 명식이 흉하다면 여명은 산부인과 질환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피부 질병이나 유장병 염려가 있고, 또한 간, 담, 시력, 두통 등의 질병이 오기 쉽다. 또한 목이 타는 형상으로 인후병을 얻을 수 있으며 처은식으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한다. 직업으로는 실력만큼 학업적인 진로가 잘 열리지 않으나 이제는 밝아서 재정계통으로 은행, 증권, 금융기관 등에서 출세가 빠르고 활인업 계통의 의학업, 종교인, 역술인, 법조계 등의 직업이긴 하다. 여기에서 하나 꼭 아셔야 할 것이 인후병과 천식, 이 부분이 이 술토에 있는데, 술토는 화기 창고이고, 그래서 인후에 이 목의 질병, 이 부분이 목이 타버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을 항상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꼴짝꼴짝 한 모금씩을 계속 먹어야만이 인후병의 고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칫 천식이 될 수 있는, 아주 말 그대로 이것은 천식이 참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도 괴질에 해당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본다 그래요. 아주 쑥 넘어간다 그래요. 이 천식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물만이약이다. 물러서 계속 목을 축여줘라. 그런데 이미 담배를 많이 피우고 독한 담배를 그 열기가 센 그것을 목구멍, 인후로 넘어가면서 인후에 아주 인후에는 그 무슨 털이라고 그러던데 많은 털들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 공기 들어오는 모든 불순물을 여기서 잡아주고 이것이 가래가 되는데 이 사주가 뜨거운 사주는 이 털들이 다 타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물을 별로 안 마신 사람들. 이렇게 타버리면 외부 미생물 잘못된 공기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여기를 간질간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후병 천식이 된다.
그래서 물과 소금이 약이다. 자, 오늘은 갑술 일주를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을의 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